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함소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들 너무 가슴 아프고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기사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서울 경기 일대에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GH형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GH형은 이전에 코로나 확산 초기 바이러스랑 전혀 다른 겁니다. 처음에 우한 교민 등 중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통해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S형이었어요.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바이러스는 V형입니다. 그러면은 GH형은 뭐냐? 이거는 바이러스가 변종이 된 거죠. 그런데 GH형이 다른 형에 비해서 확산력이 6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엄청난 확산 속도를 가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현재 국민들을 공포에 떨고 있는 GH형 확산력이 6배예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집단 발병이 되느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GH그룹은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유행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1번으로 유행을 터뜨렸던 데가 바로 이태원 동성애자 클럽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GH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GH 바이러스가 폭발을 했던 것일까? 자, 논문을 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쥐 실험을 했는데 쥐의 항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을 주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연구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남성 간 항문 성교 동성애가 몸에 안 좋을까? 왜 에이즈 발병을 일으켰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가설을 생각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정액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성 간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항문 안에 주입이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정액 안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여성의 항문으로 들어갈 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즉 항문 성관계와 사정, 즉 정액이 나오는 행위는 똑같지만 이 행위가 남자끼리 벌어질 때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남녀 사이에 벌어질 때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상 면역을 일으킨다 라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 가지고 실험합니다. 즉 수컷 쥐에다가 항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을 주입을 했어요. 또 암컷 쥐의 항문에도 프로스타글란딘을 주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똑같은 정액 안에 있는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을 항문 안에 주입을 했지만 수컷쥐는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암컷쥐는 면역력이 똑같았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체의 신비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항문 성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남녀 사이에 벌어질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왜? 항문으로 계속 정액과 프로스타글란딘 주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진 집단인 동성애자들에게 GH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니까 코로나 GH형 변종 바이러스의 대폭발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이고, GH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명 동성애자, 쉽게 말하면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GH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무섭게 대폭발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의 발목에 잡혀서 역학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잘 표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혹시 동성 같은 것을 공개하면은 동성애자들 인권이 침해될까봐 너무 제가 볼 땐 과잉보호가 됐어요. 언론 또한 동성애라는 단어를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너무나 이 방역정책, 그리고 너무나 이 GH형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정책과 언론 등에 의해서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 GH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하게 됐고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균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전광훈 목사님과 죄송하지만 광화문 태극기 집회라고 할까요? 전광훈 목사님 주도의 그 집회하고는 저는 정치적 의견이 달랐어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의견에 따라서 저의 권리에 따라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사랑제일교회에 무섭게 번졌던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도 GH형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게이 바이러스의 교회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원 게이 클럽을 통해서 무섭게 번졌을 때 빨리 우리가 동성애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GH형 바이러스를 박멸을 해야 되니까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또 대정부적으로 대응을 했다면은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대확산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사랑제일교회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의견이 다르고 광화문 집회에 나가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의사로서 너무 안타깝다. 막을 수 있는 것을 제때 못 막아서 결국 이런 부메랑에 비비비비 돌아가지고 빡 하고 우리를 때렸다. 라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또한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검사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증상 환자 비율이에요. 메디게이트 뉴스에 따르면은 해외는 무증상자 비율이 40에서 75%입니다. 그런데 동아사이언스가 우리나라 6월의 확진자 중 약 30%가 무증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즉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무증상인 사람이 2배예요. 2배. 평균 2배. 자, 우리나라는 무증상 30% 나오는데 해외는 40에서 75%니까 중간수 대충 치면 60%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야, 우리나라 뭐 김치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무증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검사 비율이 낮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검사 비율은 세계 하위권입니다. 월드 오미터가 밝힌 8월 18일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77위로 검사율이 4.6%밖에 안 돼요. 아이슬란드는 무려 검사율이 148%가 무슨 말이냐. 아일랜드는 전 국민을 2번씩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사율이 높다 보면은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코로나 검사하러 가면은 사실 이제 이 무증상 환자들은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일랜드처럼 온 국민들 싹 다 2번씩 검사 돌리면은 증상이 없어서 내가 병원 가서 검사 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지만 검사 보더니까 내가 코로나 감염자네. 이런 무증상 환자가 많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율이 4.6%밖에 안 되니까 이 주로 검사 받는 사람들도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를 받잖아요. 무증상의 환자들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증상기 코로나 검사율이 떨어진다. 해외의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현재 15,000명의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 환자가 5,000명, 약 30%예요. 딱 30%네요. 그런데 만약에 해외 수준에 맞춰보면은 한국의 무증상 환자는 이 2배수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10,000명 정도로. 자, 그러면은 이 무증상기 10,000명 정도가 정말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이리저리 활보를 하시면서 지역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시킬 중대한 위기 속에 우리가 빠져 있고 이 무증상 환자의 대다수가 이태원 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GH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우리나라 슈퍼 팬데믹의 큰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또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말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도 잘 착용하셔야 됩니다. 손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를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모는 사회적 분위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왜? 원인을 따라가 보세요. GH 바이러스가 어디서 폭발을 했어요? 이태원 동성애 클럽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데 몰입했기 때문에 그 부메랑이 불과 몇 달 후인 8월 달에 터지고 말았다는 거죠. 뿌리는 이태원에 있습니다. 이태원에 GS바에서 뿌리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뿌리에서 막 이게 막 순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순이. 그런데 한국교회를 마치 원인으로 보는 건 너무나 저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역정책 기대하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를 해서 정말 무증상 환자가 지금 밝혀진 한국 사회 5천 명의 2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검사율을 좀 높여서 무증상 환자를 많이 찾아내고 그리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환자 수를 점점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아주 협조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인 코로나 대확산에서 뭐 예언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이 이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상 말미에 항상 정말 한국교회는 그간 동성애 문제를 연구해온 대한민국 유일 집단이니까 정부가 한국교회가 협력해서 정말 한번 이 문제를 코로나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 라고 제안을 수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단 한 번도 보건복지로부터 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개인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까라는 자문 의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세상 말라면 때려잡는 식의 뭐 그런 분위기가 돼가니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힘합해가지고 개인 코로나 GV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 다 드리고 업소명 혹은 활동 내용 이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방역 제대로 해보자고 그럴 때는 전혀 우리를 무시하시다가 갑자기 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원흉처럼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와 한국교회는 협력할 생각이 한국교회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제발 교회를 어떤 적으로 만드시기보다는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잘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